네, 안녕하세요. 토요주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실무, 자격증, 기계제도 및 기계설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나사 탭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립 부분 명칭, 도면 제도 방법, 기타 캐드 명령어 단축키 활용한 방법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명령어 단축키는 아래에 보시는 이 리스트의 내용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의 설명 부분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으로 와서요.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요 형상이 조립 부분의 일부분이고요. 실제 전체적으로는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제품의 왼쪽에 커버를 보고 계시고 오른쪽에 본체 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그 사이를 지금 볼트가 이렇게 체결하고 있는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나간 여기 볼트 사이즈는 측정을 해보면 이제 이거 기준에서는 우리 도면 기준에서는 M4라고 하는 지름, 호칭 지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본체 쪽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볼트의 몸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트의 몸통이죠. 지름은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름일 테고, 그죠? 예. 자, 여기는 볼트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려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앞나사 부분에 대한 요 탭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구분 지어 좀 보면요. 볼트는 이제 여기까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볼트 깊이보다는 앞나사 탭, 즉, 요 탭 깊이는 좀 더 깊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겠죠. 예. 그래야지 체결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볼트의 끝이고 여기가 탭의 끝이라 치면 이 끝에 한 개 더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이 앞나사 탭 부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드릴로 관통 구멍, 여기 구멍을 낼 텐데요. 이 구멍의 깊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예. 깊이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고요. 앞에 생기는 이렇게 120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드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드릴의 날각, 원래는 118도가 이제 표준 드릴 날각인데 제도에서 그리기에는 118보다는 120도로 조금 더 쉽게 그리는 방식으로 해서 120도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원래 표준 날각은 118도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이제 앞나사가 직접적으로 나는 탭 부분인데 여기 경계선 기준으로 보면 여기 지금 선이 이렇게 하나 보이고 선이 꺾여서 하나 더 보이시죠? 그래서 이 경계선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렇게 평평하게 나와 있는 수평선은 이 부분은 이게 완전 나사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계선 밑으로 오른쪽 30도로 꺾여 내려간 이 부분은 불완전 나사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탭의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포함해서 요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탭이에요.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가 포함된 곳. 이해되셨죠? 그래서 탭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되셨죠? 그럼 이제 이 실제적으로 이 탭에 대해서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는 여기 이 예제에서 우리가 이제 탭을 한번 그려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이제 63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커버가 닫혀야 되는 이 볼트의 센터죠. 이 볼트의 센터는 곧 이 앞나사 탭에 대한 센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63이라는 숫자, 여기 치수를 좀 뽑아왔고요. 그럼 여기 중심일 거니, 중심에서 63파이니까 요 예제상에선 옵셋 63에 나누기 2를 해서요, 중심을 위로 올립니다. 결국 여기 위로 올린 요 중심 수평선은 여기 센터선하고 맞겠죠? 그거 기준으로 이제 제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나사 여기 볼트를 우리가 그리지 않고 이 볼트가 채워진 결국은 여기 탭 부분의 깊이잖아요. 여기도 이미 이제 제가 측정을 해놨습니다. 9mm라고. 예. 자, 그래서 옵셋 9라고 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외측선을 오른쪽으로 보내서 이 깊이를 9로 일단은 표현해 주고요. 예,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느 부분인가요? 탭으로 따지면 앞나사 탭 부분의 완전 나사 부분에 해당하는 깊이죠? 맞죠? 그래서 이 경계선을 여기 먼저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탭의 호칭 지름이 M4니까 결국은 지름 4파이라는 소리죠. 지름 4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중심선 기준으로 위쪽만 그려서 미러 할 거라서 위쪽으로 2mm 올려주면 M4의 절반인 거잖아요. 그래서 옵셋 2라고 해주고요. 이렇게 2mm 올려줍니다. 됐죠? 그래서 트림으로 일단 뒤쪽은 끊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m잖아요. 측정을 해보면 M4의 절반인 2mm로 우리는 이렇게 일단은 표현했고요. 자,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인데요. 맞죠? 이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명칭으로 따지면 앞나사 기준에서는 여기가 골지름에 해당합니다. 여기가 골지름.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선, 물론 아까 이걸 제가 드릴이라고 하는 요 깊이를 표현했는데요. 드릴 깊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일단은 이 지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여기가 골지름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다르게 명칭하자면 나사로 따지면 이 부분은 안지름에 해당합니다. 앞나사 기준에서는 명칭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골찌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해당하는 안찌름을 표현할 때는, 물론 여기 규격 데이터를 찾아보면요. M4일 때, 지금 피치 얘기는 제가 꺼내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피치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데, 저는 미터 보통 나사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치는 0.7인 거 일단은 이제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나사에서 그려내야 되는 부분이 방금 골찌름은 4로 표현했으니까 됐고요. 안찌름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여기서 보면 3.24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안쪽이 아까 안찌름이라고 표현했던 그 부분이 3.24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찌름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242로 만드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조금 간단하게 하자면 이렇게 약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M4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4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옵셋하는 거리값만 주면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M4의 10분의 1인 0.4를 옵셋 0.4를 2에서 밑으로 이렇게 옵셋 해버립니다. 약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원래는 0.242로 해가지고 원래는 3.242 데이터 값으로 이제 반반 그리는데 저는 이렇게 약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M4의 10분의 1이면 0.4잖아요. 그 0.4를 옵셋을 안쪽으로 해주면 됩니다. 예, 약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그렸던 여기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 해당, 이 경계선 기준으로 트림을 할 거예요. TR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여기가 완전 나사 부분, 그리고 여기가 안찌름. 그리고 요 깊이 여기 앞에 깊이가 하나 더 있죠. 요 깊이는 뭐라고요? 드릴 구멍의 깊이 있죠. 깊이죠.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특별히 지금 쓰지 않았죠. 아까 9mm는 여기 완전 나사부까지의 깊이였고 여기에 대한 깊이 값은 특별히 없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어떤 정의는 없었죠.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 부분도 약식으로 한 3mm 정도 더 넣는다고 생각해서 옵셋 3이라고 해서요. 얘를 3mm 더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나사 부분까지는 9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는 이렇게 12mm.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m 정도로 더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부분이 요번까지가 이제 드릴 날각이 여기 120도 주기 전까지 요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날각 원래는 118도입니다. 표준 드릴 날각은. 근데 캐드로 이제 제도할 때는 조금 쉽게는 120도로 해서 이제 그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여기 120도로 내려가는 선을 즉 여기 120도라는 소리는 여기하고 여기 즉 요 삼각형 사이가 120도라는 소리죠. 예. 그래서 저는 명령어 중에 X라인에다가 각도를 먼저 줄 거라서 A라고 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60이라고 주시면 선이 이렇게 꺾입니다. 마이너스 주셔야지 선이 수평에서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를 콩 찍어서 트림으로 여기를 날려주면 그리고 여기를 날려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0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결국 밀어하면 120도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이렇게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완전 나사부였으니까 불완전 나사부는 여기 30도 꺾인 요 선 보이시죠? 이게 불완전 나사부예요. 이게 여기 기준에서 이렇게 내려갔죠. 얘도 마찬가지 명령어 중에 x라인 이용해서요. a에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여기를 콩 찍으면 트림을 양쪽으로 트림을 여기 하나 또 트림을 여기 하나 해주시면 이 부분이 불완전 나사부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그래서 결국은 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탭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탭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네, 이렇게 이해하고 일단 요 수치는 이제 일단 두고요. 좀 그 다음에 트리밍을 좀 하자면 요 바깥쪽은 필요 없고 얘도 여기 바깥으로 필요 없고 얘도 여기 바깥으로는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절반만 그린 거예요. 여기서 설마 볼트의 몸통을 여기다가 또 그리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볼트는 다른 부품입니다. 맞죠? 볼트는 별도의 부품이죠. 이 볼트가 결국 채워졌으니까 커버가 여기 본체에 고정된 거죠. 얘는 체결용 부품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볼트는 그리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몸체 쪽, 본체 쪽에는 앞나사 탭 부분만 그리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 놓고 여기 앞나사 탭에서는 좀 구분 지어서 레이어를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 골찌름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이제 완전 불완전 나사 부분 여기에 이 선들은 외 형선이 아니라 가는 시선으로 바꿔주셔야지 제도법상에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가 완성됐으니까 저는 이걸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요거 자체를 미러해서 밑으로 보내겠습니다. 주고 그러면 이제 제도는 끝났어요.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보내주시면 끝났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심일 거니까 이렇게 중심선으로 이렇게 주고 얘를 레이어상으로 중심선까지 만들어 주시면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끝나고요. 이렇게
요게 이제 제도를 한쪽을 한 거고, 요거는 지금 단면으로 본 거니까 형상이니까 이렇게 보셨지만, 실제로 얘를 이렇게 단면으로 안 보고 이렇게 뭐랄까요, 구멍 쪽으로 이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멍 쪽으로 바라보는 모습까지 좀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당연히 이쪽 구멍 쪽을 이쪽에서 얘를 우측면으로 볼 거니까 우선은 좀 편의상 얘를 미러를 좀 할게요. 요거 중심에 이렇게 일단 미러로 해서 여기 가지고 선을 뽑아서 여기다 완성시키는 방법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되셨죠? 일단 요거 좀 지울게요. 중심은 여기 있으니까 X라인으로 선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아요. X라인으로 여기서 선 하나 뽑고 여기서 선 하나 뽑고 선을 3개 뽑습니다. 이렇게 3개 뽑고.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뽑았던 요거는 중심선이니까 이 중심선으로 레이어 바꿔주시면 되죠. 우선은 하나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선인데 얘는 당연히 이쪽을 구멍 쪽으로 바라봤으니까 이거는 원으로 보여야 되죠. 그럼 여기 교차점에 센터가 생기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3가닥 뽑아온 거예요. C 엔터 주고 엔터 찍고 원 하나 만들고 엔터 치고 센터 찍고 또 두 번째 원 하나 만들고. 되셨죠? 자, 근데 안쪽에 원이 여기가 안찌름이고 요 바깥쪽이 골찌름 맞습니까? 우리가 골찌름은 가는 시선으로 했는 거 맞죠? 잠깐 지워볼게요. 네, 가는 시선이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쳐다봤을 때도, 구멍 쪽으로 쳐다봤을 때도 이 바깥쪽에 있는 요 원은 가는 시선이 맞죠? 골찌름이니까요. 안찌름은 눈에 보이고 골찌름은 앞나사 탭에서 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일단 그림은 완성됐으니까 지우고, 이거 굳이 사이즈를 잴 필요는 없어요. 저쪽에서 선을 따왔기 때문에 M4로 나옵니다. 예, 요거 이상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제 완성할 거냐? 이제 이렇게 두면 이게 탭으로 표현된 게 아닙니다. 탭 표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구멍이 2개로 볼 수도 있고, 또 카운터 볼로도 볼 수도 있고, 그죠?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여기 카운터 싱크로 접시머리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탭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려면 한쪽을 터야 됩니다. 틀 때 이렇게 트시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트시는 분 계시는데, 이렇게 트시는 게 트림하기 쉽잖아요, 이건. 또 이렇게 틀면 안 됩니다. 예, 항상 중심을 벗어나서 터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BR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명령어 쓰셔야 돼요. 그렇고 여기 찍고 여기를 내려와서 여기 찍습니다. 미리 보기가 보이시죠? 적당히. 그래서 앞납 여기 수평선 약간 위에서 얘는 수직선 약간 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예,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된 거는 어떤 프로그램의 3D 모델링 이런 것들에서 모델링을 한 도면을 가지고 캐드로 보면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FM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할게요. 되셨죠? 예, 여기까지. 자,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그러면 일단 이게 센터니까 여기에 지금 개수는 없지만 여기 사실 그림상에서 개수는 없지만 우측면들을 보면 여기 개수가 3개, 하게 돼 4개거든요. 4개거든요. 개수상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탭이 여기 4개,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센터를 하나 찍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찍고. 여기다가도 이제 탭 표현을 할 건데, 탭 표현을 할 때 이걸 어레이로 절대 돌리시면 안 됩니다. 돌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 찍고 원형으로 엔터 찍고 개수는 4개 바꿔주시고 보면 얘가 이제 뱅글뱅글 돌아요. 맞죠? 여기 터진 부분이 뱅글뱅글 돕니다. 맞습니까? 뱅글뱅글 돌죠? 그래서 뱅글뱅글 돌게 하시면 안 돼요. 탭의 방향은 이렇게 고정을 했으면 이 방향 그대로 여기 센터에도 여기 센터에도 여기 센터에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카피 기능 이용합니다. 센터 잡고 엔터 치고 기준점을 여기로 이렇게 카피해 주셔야지, 예, 정확한 탭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ESC 저장 한번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설명드렸네요. 자, 앞나사 탭 부분에 대해서, 조립 부분에 대한 어떤 형태별, 위치별 명칭, 그 다음에 도면에서 제도하는 방법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복기를 하자면 볼트 몸통 쪽이고, 그 다음에 앞나사 탭이 나는 여기 탭 깊이 쪽이고, 그러나 전체 깊이는 불완전 나사부까지 포함한다 그랬고, 그리고 여기 있는 드릴 깊이에 해당합니다. 드릴 구멍의 깊이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이게 탭이 나려면 탭 가공 공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가공 공정. 탭은 가공 낼 때 물론 센터 드릴 찌르는 데도 있고, 요즘 뭐 탭을 빨리 치려면 또 안 찌르는 데도 있던데, 센터 드릴로 먼저 펀칭을 하고요. 1차적으로 1차 펀칭을 합니다. 펀칭 작업하고 그 다음에 드릴, 그렇죠? 예. 드릴 공구로 깊이 가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깊이 가공을 하게 되면
탭의 깊이보다, 즉 쉽게 얘기해서 여기 9mm라고 하는 탭의 깊이보다는 좀 더 깊게 탭을 내야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여기 3mm 정도 더 준 거예요. 그죠? 옵셋을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드릴 깊이를 조금 더 냅니다. 어쨌든 드릴 가공을 하고 끝으로 이제 탭 드릴이라고 하는 공구로 탭 가공을 합니다. 이런 공정으로 사실은 탭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해되셨죠? 요거를 기억하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